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이 먹을거리가 보장되지 않은 취약계층이 늘어났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의식주 중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이 먹거리 문제 아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좀 짚어보고요. 해결책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살림 제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강순원 전무이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먹거리 돌봄이란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 앞서서 한살림 제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인데요. 어떤 단체인가요? 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한살림 제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협동조합입니다. 네. 한살림은 1986년에 서울 동대문에 네네. 제기동에서 쌀가게를 내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 주요한 이제 이 목표 같은 것들은 지구의 생명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예, 그런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도농직거래 운동, 또 지역살림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의 25개 생협이 모여서 전국 연합을 구성을 하고 전체 조합원 한 75만 세대, 그리고 이제 매출은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 규모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 이제 12,000세대 정도 조합원이 있고, 또 매장 4개와 주문 공급을 통해서 한 80억 정도 그런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제주의 로컬 푸드라든지, 또 많은 분들이 또 먹을 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또 오늘 관심들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먹거리 돌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난달에 보니까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 토론회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지 좀, 토론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먹거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과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인데,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먹거리 취약계층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지금 이제 상황들이 가져오는 이 환경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 또 이제 그 속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이나 민간 영역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 지역에 보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 소상공인 뉴스에 코로나19 석 달째 실업급여 신청 제주서 가장 많이 늘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 이제 실업자가 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표한 2021년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제주 지역 실업률이 3.9%로 전국 평균 보다는 좀 낮은데, 근데 이제 지난해 대비로 해서는 1.2%포인트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눔 냉장고나 저희가 이제 반찬 나눔을 노형동 사무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얘기는 긴급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요즘 부쩍 늘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네요. 지금 또 코로나19로 대면으로 사실 진행을 했던 공공 서비스라든지 돌봄 공백도 커요. 그죠?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그래서 더 바로바로 직접적 영향을 받잖아요. 직접 대면해서 뭔가 복지 서비스를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현 상황에서 같이 토론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문제가 되고요. 크고 또 해결책은 뭐라고 보시는지 또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기존의 이 사회적 돌봄 범위에 들어와 있는 취약계층들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거기에 또 새로운 먹거리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는 이 2가지 측면이 보입니다.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그 2020년 1분기 이 가구는 이 식료품 지출이 대부분 늘었는데 취약계층 그는 오히려 그 이 식료품비 지출이 비슷하거나 낮아졌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던 그 이 공적 먹거리 체계가 무력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나 복지 시설, 경로당 이런 네. 데들이 폐쇄되면서 이런 기능들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는 이 경제 활동이 줄어들고 경기가 나빠지고 그러면서 실직자 수가 증가하고 수입 감소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제도적 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복지 전달체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무력화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지역 공동체의 먹거리 돌봄 체계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우리 제주 지역의 먹거리 보장 정책은 어떤가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뭐 개선 방향 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근데 이제 교육기관이나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그 급식비와 간식비,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는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현금으로는 이제 현금 지원, 네. 아이들한테 현금 지원하는 거,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20년 기준으로 제주 지역 급식비 지원 예산이 한 73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지난 토론회에서 그 토론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좀 제안해주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게 있었어요?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먹거리 보장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공건물 같은 것들이 안 쓰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네. 먹거리 돌봄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활용한다. 모색해보자. 네.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십시일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나눔 냉장고라든지 반찬 나눔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민간의 전문가들의 얘기들은 이제 주로 밥 굶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는 캠페인도 좀 하자. 네, 그런 네. 시민들도 만들어내 보자. 이런 제안들도 하고, 또 요즘 이제 먹거리 나눔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공유 부업 네, 뭐 네. 이런 부분들을 지역마다 더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급식 예산의 한 1% 정도만이라도 이런 쪽으로 네, 이렇게 네. 좀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주민 참여 예산이나 공모제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해보자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뭐 제안이나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가 됐는데 그냥 논의만 그치지 않고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앞서 이제 조례안도 필요하다는 얘기 나왔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또 지금 노력 중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좀 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관심 가지고 보다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먹거리 사각지대의 문제, 다음에 이제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영양 불균형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돌봄 전달 체계가 이제 무력화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네. 이게 이제 먹거리 보장을 하거나 아니면 먹거리 공동체를 활성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요. 또 함께 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먹거리 관련 지원 정책, 다른 또 보완돼야 될 부분이 어떤 게 또 있다고 보세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사태 같은 것들이 조기에 이게 진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이 현상들은 계속 네, 나타날 네.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만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식과 기술 기반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비대면 사회로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네네. 그런 생각이고요. 핵심은 이 먹거리 공공성. 어, 예, 먹거리의 공공성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고 다음은
도민 전체의 기본 먹거리 보장,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선순환적인 먹거리 체계 구축, 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선언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는 단계로 네, 네.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정말 실행에 옮기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제주에서는 이 먹거리 돌봄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새롭게 그렇게 보이는 것들은, 안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역 먹거리 계획, 푸드 플랜 용역을 지금, 세 차례인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먹거리 돌봄이 거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실행 단계까지 아직 안 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꼭 큰 그림만 그릴 게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부터 시작하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을 모으는 작업들, 네. 그런 것들을 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도 뭐 어디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이제 식당에서는 우리 아이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뭐 써서 붙여놓고요. 또 파스타를 제공하는 그런 뭐 업주들의 모습들도 있고, 우리 곳곳에서 또 나도 힘들지만 같이 좀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기본적인 대책 마련들이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또 그게 지원이 된다면 밑받침이 된다면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또 이렇게 함께 또 논의도 하셨고 또 관심이 있는 분이라서 우리 또 전무 이사님께서도 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먹거리 돌봄 결국 이제 전문가 또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서 또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 좀 마음도 다치지 않게 함께 좀 사각지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좋은 정책들 함께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쁜 시간 또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에게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또 어떤 이야기 나눠주고 싶으세요? 사실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음식물을 되게 많이 버립니다. 그런데 이웃은 굶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 사회가 국가 영역에서 이렇게 또 돌봄들이 다 가능하냐, 또 개인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돌봄의 문제들을 개인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돌보는 이런 시스템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자꾸 이제 뇌리에 떠오르는 것들이 우리 어릴 때는 동네 삼촌 할머니들이 우리를 내 손주, 네 손주가 아니고 같이 케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요양원으로 보내고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집에 머리맡에들 돌아가시게 되면 둘러 앉아서 동네 분들이 물 한 모금 넣어드리고 작별하고 이런 정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재적으로 재해석하고 좀 빠르게 좀 지역사회가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논의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또 나와주셔서 또 이야기 또 만들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